경제이정표 마일스톤 H. 안녕하세요. 마일스톤 H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오후 5시 26분입니다. 오늘 썸네일은 전혀 안 설레임입니다. 이번 주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FOMC 발표가 있다는 것과 그게 3월 16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3월 16일이고요. 그리고 3월 18일 금요일 날 미국의 내마녀의 날입니다. 3월 16일 날 있을 FOMC는 이미 시장이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도 이미 파월이 몇 번 얘기를 했고,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것도 다 알고 있죠. 정보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미 알고 있는 정보들이 다 노출이 되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어느 정도 예상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설레일 만한 내용이 없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썸네일을 작성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모를 일입니다. 저는 시황분석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은 오파가 거의 완료될 시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락이 완료된 시점 이후에 어떤 재료로 다시 반등을 일으킬지 사실 저는 그게 더 궁금하고 더 설레입니다. 실제로 시장이 다시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반등을 할지, 그리고 어떤 내용에 의해서 반등할지 사실 설레이는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게시글에서 말씀드렸던 WTI와 함께 시장을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 보실 것은 언제나처럼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오늘 6.53%가 올랐는데요. 제가 봉차트를 해석을 잘 안 해드리는데 이유가 봉차트라는 것이 항상 그 모양이 나온다고 혹은 그런 패턴이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라고 하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봉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오늘 보면은 주봉 단위로 봤을 때는 도치 형태 이후에 양봉을 작게 만들고 있습니다. 금주가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주봉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0.348을 상향 돌파를 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RSI와 스토캐스틱을 보시게 되면 현재 둘 다 과매도권에서 어떤 식으로 갈지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마지막 파동 끝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조금씩 상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월봉이 말씀드린 것처럼 0.348을 상해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과매수권에 있던 스토캐스틱이 위로 전환 시그널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RSI 같은 경우도 과매도권까지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시그널 전환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이 좀 중요하다. 시그널이 금월 중에 반등을 해서 0.348을 상해 돌파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파동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장은 근본 FOMC에서 얼마나 올릴지를 대략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레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페드워치 툴에서 보겠지만 현재 2년물 국채는 1.795%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가 보통 0.25% 정도를 간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는 0에서 0.25죠. 0.25고 이렇게 수차례 진행이 돼서 전반적으로 현재 연말까지 보고 있는 금리 규모가 1.5에서 1.75이기 때문에 현재 금리는 2년물 금리는 그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등락이 없다면 대략적으로 1.7%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10년물 금리가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년물 금리를 보게 되면 1시간봉 기준으로는 현재 1파, 2파, 3파, 여기서 4파 또는 5파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 RSI와 스토캐스틱을 봤을 때는 현재 과매수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좀 보인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기에 갭을 만든 이후에 음봉을 보여주고 있죠. RSI 스토캐스틱을 보더라도 여기서 3파가 완료된 이후에 RSI와 스토캐스틱은 과매수권에 들어왔고 일부 조정 이후에 현재 마지막 파동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5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끝까지 다 올라올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RSI가 조금 상단을 남겨두고 있고 스토캐스틱은 현재 과매수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큰 상승을 여기서 더 보여주기는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정도는 되겠지만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큰 상승을 보이기는 힘들 것 같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을 보면요, 코스피 200은 1시간봉 기준으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파동이 5파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파동이 1파, 2파, 3파
4파가 조정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파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건데 상단에 있는 갭을 다 완전히 메우지 못하고 하락 반전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현재 여기가 1파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올라가는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1파가 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 3파가 굉장히 크게 나와야 될 거기 때문에 367.12까지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올라가는 파동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서 그렇게 보기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1시간 봉 기준으로 갔을 때는 여전히 이게 1파, 2파, 3파, 4파 이후에 5파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5파가 너무 짧게 나오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5파를 여기까지 만들지 않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절단된 형태로 여기서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형태, 여기서 고점에서 점점점 내려가는 형태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360대 여기에 있는 갭을 다 메우지 못하고 내려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5파가 진행 중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5파가 362를 넘기지 못할 수도 있겠다.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에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RSI 같은 경우는 중립권이라서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파, 2파, 3파, 4파, 5파를 만들고 난 이후에 하락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하면서도 현재 이 파동이 전체적으로 4파였기 때문에 내려올 때도 5파 형태로 마지막 5파를 만드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내려온다고 했을 때 가장 기존 저점인 347.07을 하회 이탈하는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조금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코스피 200 현물 같은 경우는 오늘 0.2% 마이너스였지만 인버스 퓨처 같은 경우는 0.05%밖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퓨처를 생각해 봤을 때는 내일부터는 상승을 다시 할 수 있다. 그래서 5파동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글에서 말씀드렸던 WTI를 보게 되면요. 기존에 말씀드렸을 때는 이런 파동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 여기서 5파가 완료되고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하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마지막 5파동이 연장 형태로 가고 있지 않을까? 라고 보여드렸는데요.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형태가 파동의 형태가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이냐면 현재 여기서의 5파동이 아니라 파동이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5파의 1파가 이렇게 종료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상승 추세대가 하나 없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현재 이 파동의 구조를 봤을 때는 여기서 5-2파가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파동의 형태가 여기도 5파를 만들고 있어요. 1파, 2파, 3파, 4파, 5파 5파가 만들어졌고 여기서 지금 조정 파동이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즉 5, 3, 5 형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여기 있는 파동 형태가 3파동의 형태를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 파동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3, 5 형태로 해서 이런 식의 파동 형태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5파동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긴 합니다. 스토캐스틱 RSI가 모두 저점권에 있는 상황이라 여기서 이렇게 5파 형태를 만들면서 다시 올라가는지 그리고 111.48을 상해 돌파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파동 형태가 내려온다고 하면 5-2파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5-2파 이후에는 5-3파가 나올 수 있겠죠. 5-3파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보여주는 조정 형태가 굉장히 짧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스토캐스틱은 현재 시그널이 모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RSI는 상단권에서 많이 내려오진 않은 상태에서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개의 봉을 보더라도 105.33과 상단인 111.48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111.48과 107.65 사이에 있는 109.93은 이 두 숫자의 평균값, 딱 중간값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박스권을 이루고 있다. 파동 형태가 이런 식으로 좀 내려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려온다면 여기 있는 98.78까지도 내려올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그래서 5-1, 5-2, 5-3으로 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5-3까지 정말 큰 파동을 만든다고 하면
올타임 하이를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40불 이상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저희가 보고 있는 트리플 라인도 어떻게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보실 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1시간 본 기준으로 보면 파동 형태가 여기가 5파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4파가 조정 파동으로 진행된 게 확실한 것 같고요. 이 파동을 봤을 때는 4파 조정 이후에 5파가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 될 겁니다. 현재 RSI 스토캐스틱을 보더라도 스토캐스틱은 과매도 더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RSI 같은 경우는 아직 하단을 좀 남겨두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만약에 강력한 하락을 해서 전 저점을 깨는지 그걸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 저점을 깨서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면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 있겠죠. 이런 식의 파동이 나올 건지 오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4,147 정도가 내려올 수 있는지 13,301에서 13,147까지는 대략 200포인트 차이죠. 200포인트 차이니까 금일 중 또는 내일까지 해당 파동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오는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을 거예요.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고 13,335.80이 또한 중요한 위치이다 보니 이런 식으로 상단을 한번 테스트하고 급격한 하락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파동이 지금까지 보고 있는 내용들은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따라서 파양 형태가 어떤 식이 될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나스닥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락 1파를 만든 이후에 반등 2파가 만들어질 건데요. 반등 2파가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이런 반등이 어떤 뉴스로 올라올지, 어떤 호재거리가 있을지 되게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 설레이는 내용, 설레이는 정보가 무엇일지 지속적으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금리 인상이 가장 큰 화두로 보이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 어떠한 긴장 관계가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어느 정도 반등의 강도가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금리 인상을 현재로서는 늦게 하거나 덜 올리는 건 힘든 것 같아요. 이미 페드 와치 툴이라든지 2년물 금리에서도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이번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건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큰 화두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차라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어떠한 긴장 완화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반등 이런 식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이번 주가 될지 3월 중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그래프상이라든지 파형 형태를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페드 와치 툴을 보시죠. 2년물 금리에서 보셨듯이 현재 3월 16일에는 99.8% 거의 100%의 확률로 0.25만 올려서 25에서 50bp가 될 것이다 라는 게 거의 확정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연말을 보시게 되면 연말까지는 35.4% 확률로 1.75에서 2%까지가 가장 큰 확률로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대략 이 정도 퍼센트가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래서 2년물 금리도 1.75를 약간 상회했었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23년 7월 26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2.25에서 2.5까지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대략적으로 3%에 근접한 금리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신 자료들은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10년물이 이런 식으로 급격한 상승을 보인다고 하면 3% 이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PCE 물가지표와 2년물 금리, 10년물 금리, 페드 와치 툴도 함께 보시면 대략적인 예측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이미 대부분의 정보들이 확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시장이 어떤 정보로 새로운 파형들을 만들어낼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일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